안녕하세요. 부하나입니다. 사실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매수 시점은 왜 이 시점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방송에서는 IMF 때 금리 오르는 속도와 같다고 할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워낙 금리 인상 쇼크죠. 기준금리들이 바뀐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많으면 2번씩, 3번씩 바뀌고 지금처럼 한 달에 금리가 몇 번씩 바뀌고 이런 경우는 전례가 없었대요. 거의 쇼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쇼크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인지를 해서 특히 핵심지에 빌딩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공교롭게도 요즘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불장이었어요. 이거는 빌딩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시장이나 빌라 시장,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전국 단위로 그랬어요. 빌딩 시장과 주식 시장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주식을 팔 때도 팔기도 쉽습니다. 그에 비해서 빌딩은 그거를 보유하는 기간도 길고 또 내가 매각하겠다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황금성이 좀 떨어지죠. 빌딩은 딱히 시기를 조절해야 하지만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황금성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는 기간 동안 모든 시세 차익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월세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유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돼서 투자 사이클 주기가 주식보다는 훨씬 깁니다. 준비 기간,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준비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주기가 길다 보니까 쉽게 나오고 쉽게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금리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그 진폭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핵심지 빌딩은 조심스럽게 매물들을 체크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실제 계약으로 성사되는 것까지는 한 약 3분의 1 정도로 주는 것들은 맞는데 이거를 가늠하고 특히나 핵심지들은 아직 금리가 안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약까지 실행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면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게 빌딩 시장이다 보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건이 어떤지 상황을 보는 거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다는데 지금 나온 매물들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금액이 조정돼서 나왔나 나와 상황이 맞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까지 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예 안 쳐다보는 건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물건들을 좀 체크해본다라는 시선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금액을 내 에쿼티만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월세가
대출 이자를 커버하는 수준의 매매가, 거기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볼륨이 좀 작아지거나 그렇겠죠? 안정적인 투자자로 가자는 의미죠. 항상 빌딩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가자는 주의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하다TV였습니다. 고금리 기조일 때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낭설이 돌 때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과연 언제로 잡아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